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에 대해 하루 998달러, 최대 5년치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연방국세청이 일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세무 정보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 결국 글로벌 무역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제6대 신임 회장의 박종대 부회장이 오는 10일 취임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에 대해 하루 998달러, 최대 5년치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미납 시에는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는 강경책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최대화시키려 강공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SNS를 통해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하루 998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고 투옥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는 5년간 소급 적용해 최대 벌금을 100만 달러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1996년의 이민법에 따라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처음 시행했던 것을 2기에 재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4명에게 1인당 6만 달러 벌금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2기에선 강력 집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해 있는 140만 명부터 최대한 스스로 미국을 떠나면 체포 추방 작전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국세청이 일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세무 정보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세청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 조사 대상인 이민자들에 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중에는 오버스테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이민자들도 포함됩니다. ICE는 정보 요청 시 납세자의 이름, 주소, 혐의 사항, 정보 요청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총 15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없지만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고 있고 이들이 낸 세금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세청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 같은 합의를 체결하자 멜라니 크라우스 국세청장 대행은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IRS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 정보는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장려해왔지만 이번 합의로 IRS가 이민자들을 크게 배신한 꼴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 결국 글로벌 무역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909년 이후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으며 중국과 한국 등 미국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60여 개국의 보복 관세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로 미국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가 크게 부흥할 것이라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등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아시아 국가가 직격탄을 맞았고 유럽연합 역시 미국의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20% 관세를 맞음으로써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무역 전쟁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는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자 곧바로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도 강력한 대응을 다짐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관세 장벽으로 추가 관세 폭탄을 맞은 60여 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가 꼬리를 내리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앞다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제안에 환영을 표하고 각국과의 협상을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 거래라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각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의 맞춤형 협상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역국의 반발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금융사들과 경제학자, 심지어 공화당 일부에서도 관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물가 상승에 직면한 미국 유권자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추가 104%의 관세 폭탄을 위협하자 중국도 9일 즉각 전방위 비례 대응 보복에 나섰고 유럽연합도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부과하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미국의 관세 인상 처사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이라며 모든 일방적 대중국 관세 조치를 철폐하고 중국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로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자신의 SNS에서 괜찮다,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이날 EU 회원국 표결을 통해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입니다. EU 집행위는 EU는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고 파괴적이며 양측은 물론 세계 경제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한다며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제6대 신임 회장에 박종대 부회장이 오는 10일 취임합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는 8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오는 10일 플러싱 160BBQ 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6대 회장에 선출된 박종대 회장과 배두원 이사장 겸 부회장, 강석희 초대회장, 이순석 사무총장 등은 6.25 참전 유공자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살아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튼튼히 다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없더라면 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없어요. 태국이도 없어요. 대한민국 이런 그 나라 이름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그 노력을 했는데 그 여러 국민들이 너무 천하게 보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뭐든지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할 일을 다 했다고 참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그 6.25 참전 용사들 절대 그 못본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박 회장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어서 제가 보좌하는 부회장으로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남겨놓은 모든 그 유지와 또한 앞으로 우리들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욕지회 회원들이 약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모두가 90세를 넘어서자 자신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라를 위해 싸웠던 이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과 화목을 다지고 그동안 그래도 또 한편에는 국가의 안보와 국가 정체성을 갖다가 지키느라고 늙은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했죠. 그런데 참 그동안에 많은 동료들이 세상을 떴으니 그거는 뭐 하늘이 내리신 철칙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20여 명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유교를 잊으면은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끝날 때까지도 이 유교를 유지하고 나라의 모범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6.25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면 6.25 참전 유공자의 호국구국 정신의 함양과 유엔 참전 회원국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튼튼히 다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한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투표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서 진행됩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오는 5월 4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또는 뉴욕 총영사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18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일과 11일 출국하고 오는 6월 23일 국내 복귀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명문대학들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며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넬대와 노스웨스턴대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두 대학이 지원 중단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학은 브라운, 컬럼비아,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에 이어 총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단된 지원금 규모는 코넬대 약 10억 달러 이상, 노스웨스턴대 약 7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단된 보조금은 농림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활발했던 대학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의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주의 혐의를 제기하는 것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 코넬대와 노스웨스턴대는 지원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중단은 국방과 사이버 보안, 보건 분야 등 중요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멕시코만 대신 미국만이란 이름을 사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방침에 따르지 않아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서 배제된 데 반발, AP통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어제 백악관이 AP통신에 가한 취재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AP통신의 모든 취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의 관점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백악관 집무실과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취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악관이 집무실이든 이스트룸이든 어떤 언론에라도 취재를 허용했다면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언론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AP통신이 집무실에 출입할 헌법적 권리는 없지만 관점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악관의 취재 제한이 언론사로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사업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AP통신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5일 뒤로 규정했으며 만약 백악관이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면 판결의 확정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보복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론과 대중의 기본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테무, 알리 등 중국 저가 상거래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저가 상품을 구입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는 현행 30%에서 90%로 3배 인상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액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다음 달 2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들어오는 우편물당 수수료는 25달러로 예상됐으나 이는 75달러로 인상됐고 6월 1일 이후에는 당초 50달러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150달러로 3배 인상됩니다. 즉 테무, 알리, 쉬인 등이 무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저가 상품을 대거 수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으나 이제는 사실상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또 그동안 미국 상품의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저가 혜택을 누려온 미국 소비자 역시 이제 더 이상 값싼 상품을 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소액 소포를 통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원료가 반입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인상된 관세를 부담해도 중국 상품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올해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크게 둔화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 BMI는 올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으며 이는 종전 전망치 2.6%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일본과 한국,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앞으로 성장 전망치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내 경차 판매량 전망치는 1,570만 대로 전년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종전 전망치 2.4% 증가해서 하향 조정된 것은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부품에 대한 관세가 차량 생산 비용을 높였고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차량 구입 등 수요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시장 대폭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BMW와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동시에 관세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의 하나로 다국적 기업인 스텔란티스도 이 같은 양국 동시 관세 인하 촉구 대열에 합류했고 유럽연합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2인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상호관세 청사진을 그린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사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2인자로 부상했으나 트럼프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멍청이라고 욕하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X에서 나바로는 진짜 멍청이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백히 틀렸다고 맹비판했으며 머스크 측근들도 일제히 나바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머스크가 이처럼 발끈한 것은 나바로 고문이 최근 CNBC 방송에 출연, 우리는 모두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제조업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는 자동차 조립업자에 불과하다. 그는 값싼 외국 부품을 구하고 있다며 자신을 폄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머스크는 나바로가 이처럼 테슬라를 자동차 조립업체라고 비판하자 테슬라는 미국산 부품이 가장 많은 가장 미국산인 차다. 나바로는 벽돌 자루보다도 더 멍청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5일에도 나바로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다.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이성을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관세를 무기로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바로를 관세 정책의 가장 든든한 브레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나바로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머스크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곧 머스크가 공직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